안녕하세요. 코리아 템베거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고요. 지금은 장이 끝났고 오후 한 4시경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야근하느라 방송을 못했고 양해 바랍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코스닥은 계속 좋고 코스피도 연속해서 상승입니다. 코스피는 3182포인트로 거의 예전에 거의 고점까지 거의 왔습니다. 고점까지 거의 왔고 코스피를 볼까요? 한참 3260까지 가다가 중간에 빠지고 고점 한번 터치하고 3200 정도 다시 빠지고 다시 이제 또 한 3000 얼마죠? 3200 거의 180까지 올라가다가 또 쭉 빠졌죠. 근데 또 오르면서 다시 한번 터치하고 있는 그런 좋은 양상입니다. 예전하고는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 그때는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좀 악재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악재도 해소되면서 주식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4월 안에 다시 3260을 터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3200을 우선 안정적으로 넘어가면 주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나서 우상향 할 수 있는 좀 그런 좋은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좀 상승 기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파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당분간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승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도 한 300만원 수익해서, 4월 누적 수익은 2천이고, 11월 누적으로 하면 1억 5,600. 최고 수익 정고점을 우선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고, 매매 내역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매 안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LG화학을 한 10주 정도 더 샀고, 이거는 매도는 10주를 더 살려다가 매도를 눌러가지고 이거 다시 급하게 또 20주를 산 거고요. 해서 10주를 더 샀고, SK이노베이션도 어제 한 27만 4천원에 거의 한 1000만원 가까이 샀습니다. 그렇게 샀고, 12일 같은 경우에는 휴비스는 말씀드렸죠. 팔았고, 테크인, 파크시스템도 이렇게 매수하고, 정상 JLS는 거의 보합권에 팔았습니다. 지수 상승에 비해서 크게 제가 가진 종목들의 수익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 평가 금액이 큰 효성 첨단 소재라든지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와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휠라홀딩스 안 올랐기 때문에 PHA는 평화전공입니다. 이름이 바뀌었고요. SL 자동차 부품주 오늘도 아침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다가 좀 꺾이더라고요. 꺾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근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주와 반도체 중소형 장비주는 사놓고 물려도 저는 물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좋아질 일만 남았고 앞으로 한 내년 내후년까지 더 크게 오를 종목이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게 끝났고 내일 장도 좀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저는 오늘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 동영상이, 이게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 밥세익 전무가 이제 심사임당에 그 10개월 전에 나와서 좀 얘기할 강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드리고, 저는 이 동영상을 한 3번, 4번 보면서, 저의 투자 원칙에도 조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저는 어느 정도 가치 투자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최대한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런 가치 투자는 어느 시장의 퀀트에 이미 다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같고, 동영상 일단 한번 보시고 제가 간단히 동영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통 주식이 서드 티어에서 탑 티어로 올라설 때 주가는 5배에서 10배가 상승한다. 예를 든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엔터 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YG엔터, SM, JYP 같은 경우. YG엔터는 이제 블랙핑크가 이제 국내에서 인기를 끌다가 세계 거의 탑 티어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YG엔터는 주가가 뭐 그때 당시, 그때도 제가 기억하는 게 SM이나 YG엔터나 뭐 JYP가 거의 잡주였다가 지금은 시가총액이 거의 1조가 다 넘는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주가는 크게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옴니아에서 갤럭시로 가는 후에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됐죠. 11년에서 13년까지 차화정 장세 60%가 상승했습니다. 이 트리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노트가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그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핸드폰 판매량 1위가 된 거죠. 그 스티브 잡스도 이제 노트에 관해서는 혹평을 했었지만 너무 커서 사람들이 안 살 거다. 한 손에 쥐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펜으로 쓰고 읽는 기능을 살리면서 전 세계 1등을 했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그리고 이때 당시에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그 부품주는 10배가 상승했다. 파트론, 옵트론텍 같은 MC넥스 이런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가. 그리고 지금 시대는 가치 투자가 좀 외로운 시대다. 시장의 IQ는 2000이다. 시장이 퀀트가 다 분석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는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어도 이 부분은 시장이 다 평가해서 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싸다고 사면은 오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미래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익이 나기 힘들다. 단 코로나와 같은 예외 사태는 가치 투자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다 좋아지는 시기다. 왜냐면은 수급에 의해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한 그런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들은 다시 그 정상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고 매출이나 이익이나 그런 종목들은 이제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치 투자도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잡으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이냐? 카카오 같은 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5년 전 네이버와 같은 매출 규모가 카카오와 비슷하다.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는 네이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 그게 언제 생각했냐면은 정확히 카카오가 11만원, 12만원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이 이제 국민연금의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PPT를 할 때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려면 카카오 같은 주식을 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뱅크 모빌리티 선물하기 등 카카오를 접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계속 확장하고 있는 카카오의 가치는 무한하다. 당연하죠. 카카오도 이제 당연히 무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고 이제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이거에 동감하고 지금 주가는 55만원이지만, 그리고 카카오가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K-팝 걸그룹처럼 지금은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를 위치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동남아, 세계로 뻗어 나갔을 때 카카오는 과연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까? 예상이 안 됩니다. 지금의 한 5배, 10배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대되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업은 아무리 싸져도 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백화점은 이제는 오프라인은 거의 안 간다. 단적인 예로 이제 강원도 춘천으로 갈 때 국도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국도는 이용 안 하겠죠. 그러면 국도에 있는 휴게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제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잘 파악해서 패러다임에 역주행하는 그런 주식은 아무리 싸져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를 예로 들면서 피터 린치도 남이 안 보는 성장주를 빨리 발굴해서 사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와 그런 어떤 턴어라운드 되는, 코로나 때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을 60% 이상 채워넣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피터 린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런 예로,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정책 모멘텀을 얘기했습니다. 2009년도에 자동차 산업의 모멘텀을 예로 들 수 있다. 단적인 예로 82년, 83년도에 그 도요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4에서 10%까지 늘어났다. 이는 유가 급등으로 인해
그 미국인들이 연비 좋은 유가 급등과 실업률 10% 이상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이 그 연비가 안 좋은 미국 차 대신 연비 좋은 그 일본 차를 선호했답니다. 이러면서 도요타의 그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늘어났고 2008년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답니다. 유가는 급등하고 미국 실업률은 10% 이상까지 상승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 차였지만 이제 박세익 전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은 현대 기아차가 그 도요타와 같은 그런 성장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고 해서 2009에 현대차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환율도 고려를 했었다. 그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가 되었고,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었고, 도요타가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로 당시 어려운 상황에 그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 우리가 가진 도요타가 우리가 넘버원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 리콜 사태를 맞았었죠. 리콜 사태를 맞아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은 4에서 9%까지 상승했으며 현대차 주가는 레벨업했고, 마찬가지로 그 자동차 부품주는 10배 이상 상승을 했다. 허나 이제 2012년 엔저 현상, 엔화가 갑자기 약세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현대차 주가는 다시 원상으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는 그 일본의 매출이 많은 SM 지수도 같이 팔았다. 그래서 뭐 이런 모든 거를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 하지만 결코 공부하기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주식은 핵심 기업부터 사는 습관을 길러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하고 공장 짓는 거 보면 세컨티어에서 탑티어로 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CMO를 주로 하지만 언젠가는 그 화이자, 론자나 그런 어떤 모더나나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처럼 오리지널 의약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항상 내 IQ는 80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이제 보자 이겁니다. 테슬라가 고평가됐다, 떨어져야겠다 이게 아니라 왜 테슬라가 $700, $800 가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끊임없이 연구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성적이나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다. 위기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떤 공포를 사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고요. 저도 뭐 이런 주변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작게나마 좀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도 이제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기준에는 살 종목이 아니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오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 해서 저도 좀 발을 담가본 부분이고, 일단은 독점적 시장 지위와 그리고 그 남들이 끼어들기 어려운 그런 기술력, 물론 뭐 나중에 끼어들 수 있겠지만 좀 그거를 높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고, 뭐 저도 그렇게 동감해서 이제 산 부분이고,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한번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노브랜드 버거가 제 주변에도 누군가가 은퇴하면서 노브랜드 버거 가맹점을 하겠다라고 하고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노브랜드 버거의 가맹 문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제 주변에도 노브랜드 버거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요때 샀을 겁니다. 요때 사서 5%까지 빠졌어요. 5%까지 빠졌지만, 근데 최근에 신세계 푸드에 대해서 갑자기 보고서가 한 두세 개씩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면서 주가는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뭐 한 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5% 수익이 나고, 기관과 외인이 오늘은 매수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저는 이 노브랜드 버거가 어떤 그 신세계 푸드의 그런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뭐 일단은 주식이 올랐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아서 뭐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투자 아이디어를 좀 바꿔봐야 될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그 지난 한 2월과 3월에 비해서 분위기는 너무 좋고 그때는 3180에서 꺾여서 이제 다시 3000대를 깨면서 하회했지만 지금은 좀 느낌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